석강고등학교의 나은진입니다. 그래도 여기 멀지 않은 곳인데 혹시 석강고등학교도 올 수 있으니까 저를 잘 보시고 또 다음에 학교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 일반고 진로 진학 사례를 맡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일단 저는 2022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평가 방식이 왜 일반고에서 특히 중요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9가지 일반고 진학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석강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그 자신의 성적을 보고 이제 성적에 대한 만족도 설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좀 흥미로우실 것 같아서 네, 그렇게 하고 아이고. 네. 혹시 그거는 어디 있죠? 그 포인터. 중간에 네, 이건가요? 중간에 큰 버튼. 아. 네, 이게 안 보여서요. 이게 빨간 레이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아, 이거 잘못 넣은 거 아닌 것 같아. 길게 누르시. 길게 누르고 있으면. 드디어 됐습니다. 네. 이게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 분홍색이 모두 5등급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모두 5등급이고, 이전에는 여기서 이 일반만 9등급이 나오고 공통만 9등급이 나왔었죠. 그리고 진로는 ABCDE 또는 ABC만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또 이 융합 선택이라는 것까지 나와가지고 지금 5등급 상대평가가 이 모든 분홍색이 전부 5등급 상대평가라는 거. 그래서 예전에는 공통과 일반만 여기 5등급이 나와서 애들이 좀 편안했었습니다. 9등급 체제였지만. 근데 이제는 5등급이 전부 나오니까 심지어 이 기하는 등급이 안 나왔었죠. 등급이 안 나와서 학생들 우리 자연계열 가는 학생들이 무조건 기하를 하고 편안하게 하고 또 영어 등급 나오는 걸 피하기 위해서 영민문학 읽기나 이렇게 약간 좀 쉬운 과목으로 가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이제 이게 5등급으로 나오니까 우리 중학교 학생들은 이제 좀 부담스럽다 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일반고에서도 이 등급 확보하기가 좀 힘든데 자사고에 가서 이 등급 확보라는 게 좀 더 힘들지 않나. 이제 일반고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일반고에 와서 전부 1, 2등급을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자사고나 이런 데서 원래도 등급받기 힘든데 이 5등급 체제에서 뭐 4등급, 3, 4등급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거의 40과목이 이렇게 나온다 했을 때 좀 더 여러 가지로 등급이 많이 보이니까 숫자가 많이 보이는 이 시점에서 조금 더 일반고가 유리하지 않나 이런 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그렇게 보시면 예전에는 우리가 9등급 체제에서 여기 이 빨간색 보이시죠? 이 빨간색 부분이 인서울 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9등급 체제에서 4등급은 하자. 그래야지 종합전형으로 가든 교과로 가든 간다. 그리고 상위권은 1, 2등급에서 좀 좋은 대학을 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등급까지 해도 건국대 못 갈 것도 아니고 일반고에서. 근데 이제 5, 6이 넘어가는 순간 자사고도 그렇고 일반고는 말할 바 없이 5등급 대가 되면은 지금 제가 여기 하고 있습니다. 9등급 체제에서 5등급이 넘어가면 좀 위험하다. 하지만 사회통합전형, 뭐 차상위, 한부모, 다자녀, 다문화 이런 경우에는 또 5, 6, 7도 괜찮았어요. 5, 6까지 해도 되는데 그 학생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적어도 1, 2, 3, 4는 해야 된다. 그리고 1, 2를 해야 지금까지는 뭐 한양대를 간다든지 뭐 중앙대, 경희대를 꿈꿨어요. 그리고 3등급 때는 국민대, 숭실, 세종까지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4등급은 여대들, 한성대, 마지막 라인 이렇게 갔었어요. 근데 이게 그림상 보시면 4등급까지가 2등급 34%, 4등급이 40%까지였는데 이제 34% 안에 들어야 우리가 말하던 인서울에 좀 갈 수 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의 등급에
2등급까지는 나와야 어떻게 저 내신에서 좀 보여질 수가 있다. 이게 근데 모든 과목이 2등급까지는 나와야 된다. 근데 어쩌다가 3이 나와도 상관은 없겠죠. 근데 3일색이다. 그러면 얘가 이전에 5등급이니까 인서울은 좀 힘들고 이제는 수시로는 힘들겠고 정시로는 할 수 있겠죠. 정시로 1, 2, 3등급, 4등급 안에 들어가면 되니까요. 수능 9등급 체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능이나 내신이나 저는 4등급이 인서울 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4등급의 마지막이 인서울의 36, 한성, 서경대, 그리고 서울여대, 동덕, 덕성여대 정도가 갈 수 있다. 그리고 수도권에 가천대, 가톨릭대가 조금 높긴 하지만 그 정도 간다 수준이고 우리 학생들은 인서울 아니면 이제 경기도에 있는 가천대 정도는 꼭 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이제 사례를 한 9가지 보여드리겠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 중학교 성적이 이제부터 몇 %가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78이면 한 90점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A를 다 받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학생이 고등학교에서 9등급 체제입니다. 우리 아직 5등급이 아니기 때문에 2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1등급, 5등급 체제에서 1등급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아이의 수능 성적을 보시면 국어 4, 수학 4, 영어 1, 탐구 3인데 보시다시피 영어만 잘하는 학생입니다. 근데 4, 4, 1로 1, 3, 3 하면 4등급 거의 4등급 일색이잖아요. 그럴 때 수능 정시로도 한성대 가기가 살짝 힘들 수도 있지만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수능으로도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세계 영역만 본다든지. 근데 이 학생은 역시 영어에 관심이 많았어요. 영어에 관심이 많고 어쨌든 2.35라는 등급을 했을 때 얘가 어디까지 갔는지 한번 보세요. 크게는 중앙대, 경희대, 국민, 숭실, 동덕 아주 겸손하게 동덕까지 써서 모두 다 합격한 경우인데 이 학생이 2.35를 받아가지고 중앙대 영문을 갔다. 이거는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영어에 관심 있기 때문에 됐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외국어고와 고민을 했었는데 일반고를 저는 잘 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학생이 영어만 잘한다고 해서 외국어고를 갔을 때 나머지 등급이 그렇게 확보되지 않았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우리 중학교 성적 27이니까 뭐 한 70점대나 뭐 80점 좀 낮은 경우죠.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그래도 고등학교에 3등급 안쪽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인서울 라인이긴 하죠. 근데 이 학생이 수능을 보면 국어 5, 수학 4, 영어 4등급으로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수능 정시가 안 되고 있는데 이 학생이 일반고에 와서 내신 관리라도 하고 있으니까 이 학생은 괜찮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중국어에 관심이 많았어요. 좀 내신 등급이 낮을수록 언어 계열에 좀 집중한다면 외고와 달리 좀 쉽게 가는 편입니다, 현재는. 그리고 일반고와 자사고 진학을 고민했대요. 왜냐하면 혹시나 내신 성적이 안 좋은데 수능까지 휩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한 것 같는데 정말 일반고를 잘 온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국민대도 놓고 성신여대 여학생이네요. 제주대, 서울여대 이렇게 했는데 이 두 개의 파란색 대학만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마지막 최종 등록은 해외로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주대 바다를 넘어가면 이 학생들이 이상하게 또 제주대를 좋아하더라고요. 외국 대학인 줄 알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강원대는 춘천에 있는 강원대는 싫어하나 바다만 넘어가면 좋겠다 해서 의외로 또 제주대를 많이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말하기도 좋잖아요. 해외로 갔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학생, 세 번째 학생의 사례인데 엄청났죠. 거의 바닥이다 봤는데 그래도 이만큼이나 올라왔습니다. 이 학생이 분위기를 또 너무 중학교 때 안 하면 또 동력이 생겨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수능을 보면 77, 76 뭐 이래서 정말 가기 힘든 대학이고 이 학생은 건국대 1호 교육까지 썼습니다. 일본어에 관심이 많은데 6등급으로 이제 건국대까지 쓰는 건 정말 오버인데 자사고나 외고에서 6등급이 합격했다는 걸 보고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 경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차없이 떨어졌습니다. 가천대도 떨어진데 역시 우리 강북 쪽의 대진대는 웬만하면 합격시켜주는 것 같아요. 종합에서 성실하고 이러면 좋은 대학은 못 갔지만 이 수능으로는 더 못 갈 수도 있었는데
성공한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밑에 또 네 번째 사례 보시면 19.71이니까 한 80점 정도 받았다 보시고 성적에서 그때 봤을 때 80점 정도 받았습니다. 배치고사에서. 근데 이 학생은 5등급, 2등급 수학을 잘했죠. 수학 2등급, 영어 4등급, 탐구니까 과학이었겠죠. 간호사 희망이었으니까 수학만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능으로는 또 역시 간호학과 가기가 힘든데 그래도 2.59, 2.5등급 나이는 하면 크게는 경희대도 갈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경희대도 썼어요. 중앙대 탐구형, 다빈치형, 탐구형은 수학, 과학을 좀 잘하는 학생, 그리고 다빈치형은 전체적으로 학교 생활이 좀 성실한 학생인데 지금은 융합형 뭐 이래서 이름도 바뀌어집니다. 어쨌든 두 개를 다 넣었는데 이 학생이 수학을 잘한 거로 봐서 탐구형에 합격한 것 같아요. 수학도 잘하고 과학도 잘했을 거예요. 화학, 생명을 잘해서 중앙대 탐구형에 합격을 했고 탐구형은 면접이 있었기 때문에 또 면접에서 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다른 학교의 사례는 또 이런 식으로 표시해 봤는데요. 다섯 번째 사례입니다. 이 학생은 석차 백분율 12%니까 90점, 85점 이상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 학생은 1.24라는 엄청난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질문이 많고 질문도 많이 하고 철학으로 좀 많이 틀었죠. 그리고 독서, 신문, 토론 많이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이제 서울대부터 해서 다 썼어요. 철학이니까 조금 수월하게 간 경우인데 서울대도 합격을 했죠. 수능 최저를 맞췄습니다. 세계합 6을 맞춘 거죠. 일반고에서. 그래서 상위권이다 할 때는 일반고 오면 일단 진학 사례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석차백분율 35니까 한 70점 뭐 좀 성적이 낮은 경우인데 이 학생은 수학과학만 잘하는 학생입니다. 전자공학과를 꿈꿨고 수학과학에 관심이 높고 성적이 우수하다. 그랬는데 수학은 3등급 받고 과학은 3등급 별로 못한 것 같진 않아요. 수능에서 3을 받았다는 거는. 그래서 433 정도면 인서울의 한성대 라인 정도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학생은 3.6으로 국민대 종합, 강원대 종합을 이제 합격한 경우죠. 수학, 과학을 잘하면서 학교에 있는 모든 실험을 수강하고 어떤 성향이 있는지 보시면 수학과학에 대한 관심이 있고 막 찾아서 가는 경우, 그리고 학급 회장, 동아리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성향이 있다면 일반고에서 성공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 사례입니다. 일곱 번째, 석차 백분율 5%면 굉장히 잘하는 학생입니다. 뭐 전교에서 몇 등 한다 이런 점인데 문제는 굉장히 조용한 성격에 진로도 정한 바가 없고 대충 통계 데이터 이쪽 의예과까지 꿈을 꿨겠죠. 성적이 좋으니까. 학교 내신만 좋고 너무 조용하면 또 이런 학생은 일반고에 있으면 좀 괜찮은데 좀 활동적인 학교를 간다면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학급 부회장 근근히 했답니다. 말하는 거에 자신이 없고 면접 싫어하고. 근데 역시나 1등급을 완전히 1.15고 뭐 이 성적 보시면 내신이 엄청 좋죠. 거의 다 1등급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능에서는 2, 2등급, 4등급, 6등급, 4에는 이제 못했는데 국어 3개, 국어, 영어, 수학을 세계합 6으로 맞췄죠. 인서울의 서울대학의 기본인데 이 학생은 쓴 대학을 보면 충남, 조선, 경상이 왜 들어갔나? 의대를 쓴 거죠. 교과 전형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한양대 교과만 된 경우입니다. 한양대 교과는 수능 최저 없이 그렇게 해서 그냥 한양대 교과로 간 것 같고 의대는 면접을 좀 못 볼 경우도 있고 이래서 성적에 비해서 좀 아쉽고 또 의대를 갈 경우에는 거의 1등급이 3개 나와야지 간다. 수능 최저가 그 정도로 높습니다. 그래서 한양대 교과로 통계학과를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사례인데요. 석차 백분율 10이니까 한 90점 정도 받았겠죠. 이 학생의 특징은 비교과 교과 활동을 엄청 열심히 하는 학생입니다. 오로지 이제 빨리 컴퓨터 소프트웨어에서 취업 쪽으로 빨리 빠지겠다는 생각으로 했고, 그리고 2, 3학년에서 수학 교과가 성적이 부진되는 걸 알면서 더더욱 활동에 좀 집중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내신을 2등급을 받았고요. 수학, 그리고 이제 수능에서 수학을 보니까 역시 약했죠. 수학이 4등급. 그리고 국어가 2등급, 수학 4등급, 3 이러니까 이 학생의 경우에도 일단 그렇게까지 높은 대학은 못 가는데 진학 결과로는 국민대 뭐 이렇게 해서 갔습니다. 시스템학과로 갔고 여기로 갔는데 이 학생의 지원 거기는 내신 성적만 좀 올리는 학생이었어요. 그럼 일반고에서 좀 더 유리한 경우죠. 홍익대도 썼는데 홍익대는 수능 최저 학력을 그 기준을 2등급 세계합 8인데 좀 못 맞췄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립대 기준도 올렸는데 세계합 7을 못 맞춘 경우죠.
어쨌거나 이 학생의 파란색 대학을 보시면 내신 2.10 성적은 중학교 성적은 12%였는데 이렇게 해서 내신 2.10 지금 같으면 한 1등급을 5등급 체제에서 1위니까 요 정도 대학을 갔다. 좀 성적은 안 되지만 활동에 좀 줄여가고 최저학력 기준 맞추면서 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 사례입니다. 석차율 34니까 거의 뭐 70점, 뭐 좀 성적은 낮은 경우인데 이 학생이 마지막은 3.33에서 뭐 비교적 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자칫하면 좀 더 떨어질 수도 있었는데, 그리고 내신을 보니까 이제 3.31 정도, 여기 국영수가를 했고, 이 학생은 도시계획 설계를 했고, 비교과 교과 활동을 열심히 하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도시계획이면 한국지리, 세계지리, 지구과학 정도를 하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좋게는 경희대, 건국대, 가천대 이런 데가 있는데, 세계지리, 한국지리, 여행지리를 하고 지구과학을 했겠죠. 2까지 했어요. 물리도 했네요, 이 학생은. 이렇게 한 경우에 틈새 공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 활동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한탄간 유역 뭐 이런 것도 하고 뭔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진학을 보니까 이제 성적이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가천대 도시계획이라든지 지리학과에 비슷한 이런 학과를 들어간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뭐 학생이 부산 지역까지는 갔지만 요 정도 가천대를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그 진학 사례 9건을 말씀드리면서 일반고에 좀 더 적합한 학생인가 아닌가 하는 기준점을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좀 궁금했습니다. 우리 일반고에 들어온 학생이 성적대별로 만족도가 어떤가 봤더니 이제 상위 5% 굉장히 잘하는 학생입니다. 그 애들은 9등급 체제에서 거의 1, 2등급을 거의 50몇 프로가 다 쓸어가는 경우죠. 그래서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학생과 밑에 10% 이내 들어간 학생을 이제 부모님들께서 특목고나 자사고나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 10% 이내 들어오는 애들이 한 90점 받는 애가 여기 3등급까지 하는 비율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비슷한 애들이 다 오니까 성적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도는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고, 상위권 학생 5% 이내는 거의 떨어지지 않는 느낌이 있어요. 단단한 기초학습이 있기 때문에. 또 중간 정도는 여전히 중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데도 2.3%, 4.7% 올라오는 학생도 있고, 중간 이하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계속 5, 6등급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를 봤더니 제일 공부를 잘하던 학생이 그래도 88.9%가 만족한다. 잘했다 이런 말을 하고, 물론 몇 프로는 공부 분위기가 좀 별로다 이래서 반대하는 학생도 있지만 잘했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뭐 왔으니까 다 높은 경우도 있겠죠. 일반고 왔는데 일반고 안 좋다 이럴 수는 없겠죠. 뭔가 이제 학생들 분위기에 좀 묻혀있기도 하고 하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진학 소감에 대해서 이제 학생을 안 받아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저 5% 이내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상위권 자사고를 고민했던 아이들인데 더 높은 내신 등급을 받을 수 있다. 노력을 많이 들인다면 일반고에서 높은 등급을 갖고 졸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중학교와 비슷해서 부담이 없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모든 학생이 통학 시간을 얘기합니다. 뭔가 선택해서 갔다면 뭔가 길어질 텐데 그 시간을 아낄 수 있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리고 10% 이내의 학생들은 압박감이 외고나 자사고보다 많지 않고 성적을 올릴 수 있다. 그리고 시험 문제가 비교적 쉬운 편이다. 그렇게 평균이 낮진 않죠. 그리고 20% 이내의 학생들은 위안이 된다. 나만 못하는 거 아니다. 이런 학생은 이제 자사고를 갔다면 듣도 보도 못한 점수를 받으면서 굉장히 좌절한대요. 이제 수능밖에 남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나만은 못하는 건 아니구나, 위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학생이 좀 있었습니다. 제법. 그리고 일반고와 뭐 집이 가까워서 이 점이 아주 큰 장점이다. 왜냐하면 8시까지 등교기 때문에 자칫하면 민정 결과 지각, 민정 지각이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대학을 수시로 가든 정시로 가든 그래도 선택은 할 수 있다. 이제 자사고는 잘못하면 정시밖에 없는데 그래도 수시도 남아있다.
그리고 진로를 못 정한 친구들에게는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일반고는 모두 열려 있는 거죠. 예체능도 있고 언어 계열도 있고 이러니까요. 그리고 중간 정도는 뭐 스트레스가 좀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 중간 이하는 그래도 특성화고를 고민했었는데 전학보다는 뭔가 그래도 여기서 선택의 폭이 좀 있다. 그 일반고에서는 직업위탁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 때 정보산업고라고 해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 부분으로도 오니까 좀 뭔가 특성화고와 일반고를 고민하신다면 일반고에서 3학년 때 직업위탁 과정에 한번 들어오는 것도 좋다. 2학년 10월 정도에 설명회를 합니다. 그때 원서는 한 11월쯤 넣고요. 그래서 성적이 별로일 때 이제 이런 고민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제 제 마지막 부분인데, 네. 네. 이상으로 일반고 조금 시간 좀 오버되었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더 드리다 보니 꺼봐야 되는데, 일반고 선택을 할 때 이런 점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선택을 할 때 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